주권의식이 강력한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추진력이 강력한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를 검색하다가 재수없게 조선일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종전선언이란 키워드로 조선일보에서 검색한 기사들입니다. 평균 하루 하나꼴로 저주에 가까운 반대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이 지피를 방문했을 때 유엔사로부터 정전협정 위반이란 경고를 들어야 했는데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내 나라 내 땅에서 내 나라 군대의 안내와 권유를 받고 이에 따라 행동한 대통령 후보가 유엔사의 경고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는 뭐라 했을까요? 유엔사를 질타하고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한탄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어느 방송에서도 이렇게 사안을 바라보는 곳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캠프에서조차 변명하기 바쁜 모습만 보였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특히 종전선언이나 전자권 반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미중 패권을 둘러싼 기사를 읽다 보면 혈압이 자연스레 상승하게 됩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미국으로 돌아간 전 주한미군 사령관 에이브럼스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미국의 소리라는 VOA 기사를 인용하면서 약간의 짜집기 기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직이든 현직이든 주한미군 사령관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미국 장성 출신이 전자권 전환이나 종전선언을 찬성할 리 없지요. 우리나라 일부 똥별들과는 다르게 미국의 국익과 전략 기준에서 산을 보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전자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로 한국이 전략 타격 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며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을 막은 것이 미국입니다. 미사일 제재가 풀린 것이 언제인가요? 바로 올해 2021년입니다. 제놈들이 개발 못하게 막아놓고서 저따위 말을 하면 화를 내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 언론이어야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 말을 이렇게 짜집게 합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의 발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독자적으로 막아낼 능력이 없는 한국군에 전시 지휘를 맡기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전자권 반환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미국형 방공 시스템을 한국에 구축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구축은 한국이 하지만 모든 운용에서 국군은 철저히 배제됩니다. 결정권이 우리 정부가 아닌 미국에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요 목적이 한국을 방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미국의 전 세계 방공망 구축 프로그램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미국 본토와 주요 미군 기지를 방어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한국에 설치된 사드 목적도 주한미군 기지 방어 목적이라고 미국은 이미 밝힌 바 있고 우리 국방부도 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유사시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서 미국과 일본으로 날리는 미사일을 감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도 지난 7월 미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통합 항공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지휘통제 시스템 현대화 같은 핫 이슈가 포퓰리즘적 민족주의 정치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미사일 방어를 한미 동맹의 주요 이슈로 거론한 적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브룩스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근무할 당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중장거리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미국은 다인종 국가로 애초에 국가가 탄생한 배경 자체가 민족이라는 정의가 배제된 나라이고 민족이란 당위성을 이해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 시스템에 극렬하게 반대했고 러시아는 한국이 러시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논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미국이 원하면 전쟁의 한복판에서 희생양이 되어도 한국이 해야 하는 것이고 미국이 반대하거나 우려하면 어떤 국익이나 민족 이익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논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따를 때 그것이 국익이고 안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VOA에 실린 윌리엄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면 유엔사가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은가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비핵화에는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날 북한은 분명히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북핵의 근본적 위협에 전혀 변화가 없는데 유엔사 해체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종전선언을 굳이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전쟁이 종식된 것이므로 역할을 다한 유엔사가 자연히 해체되어야 하고 북한에서 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휴전협정 3개월 이내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냉전 구조를 통한 미국의 이익, 그리고 일본의 이익, 그것을 언제나 조절 가능한 기구로서 유엔 사령부를 존속시키려는 미국과 이를 반대했던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 때문에 1953년 늦어도 다음 해 정도에 종식되었어야 할 6.25 전쟁이 지금까지 종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든 안 하든 미국은 유엔사의 존속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전선언 논의 과정에서도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유엔 사령부 존속 문제이며 한국 정부가 유엔 사령부 존속을 지지하자 비로소 협조한 것입니다만 유엔 제재와 함께 북한이 거절할 명분으로 작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해야 하는데 미국 스스로 협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가장 큰 이유도 북한의 비핵화 비협조가 아닌 김 위원장님 비핵화 준비되셨습니까? 그런 의지가 없다고는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종전할 때 거취를 위협받는 유엔 사령부였습니다. 전자권 전환으로 한미연합군이 재편될 때 유엔 사령부를 한미연합사령부 상부에 두어 실질적으로 한국군을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주한미군의 통제 범위와 한미동맹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대중국 전선은 물론 세계로 넓히고 싶어 합니다. 전자권을 계속 지닌 채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소파 협정을 개정하자며 의견인 듯 압박인 듯 지속적으로 한국에 제안했고 한국은 계속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엔 사령부의 인원은 20명 내외까지 줄어들었는데 중국이 급부상함에 따라 효용성을 느낀 미국이 유엔 사령부 인원을 400여 명까지 증원했고 그동안 미군 일변도에 장성을 배치했지만 6.25 전쟁 당시 참가국이며 미국이 믿고 함께할 수 있는 국가 출신 장성을 인위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인식하지 못하지만 다국적 연합군이 당장의 전투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다시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필요에 따라 북한이나 중국을 고의로 자극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미국의 군사를 한반도로 진입시킬 여건을 미리 만들어 놓으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희석되고 있지만 미국이 원하는 갈등 해소의 영토로 전략적으로 한반도를 지금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 역할하는 것이 유엔 사령부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미국은 유엔 사령부 해체 빌미를 줄 수 있는 종전 선언을 찬성하기 어렵다며 우려하고 있으며 종전 선언문에 굳이 유엔 사령부 존속을 집어넣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불합리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북한 위협을 내세우고 비핵화와 무조건 엮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곳이 가장 비판적이어야 할 한국의 보수 언론들입니다. 윤석열이 지피를 방문했을 때 유엔 사령부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이름은 유엔 사령부인데 정전협정 감시위원회 역할이 현재 주요 임무인 상태입니다.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으니 저라도 이 문제를 말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주권국가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에서 우리 주권이 온전히 미치고 있으며 절대적입니까? 윤석열의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은 그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공권은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의 통수권을 통해 국방부와 3군 참모부를 거쳐 각 부대에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안내를 받아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문제가 있다면서 유엔 사령부가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내정 간섭일까요? 아니면 주권 침해일까요? 종전하지 않는 이상 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적당한 장소에 관할 권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엔 사령부의 지적질은 정당할까요? 유엔 사령부는 1950년에 6.25 전쟁을 이유로 유엔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정전 상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한편의 이익을 대변했던 유엔사가 정전협정 감시기구까지 역할을 해야 할까요? 분명히 유엔 사령부와 정전협정 감시위원회는 별도의 조직이었습니다. 정전협정 이후 협정 조인에 따라 비무장지대 DMZ와 군사분계선 MDL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우리 대한민국 최전선이며 많은 병력이 집중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할권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바꿔 말해서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인데 우리 국군이 지키고 있는 분명한 우리 영토이기도 합니다. 반면 같은 지역의 북한 관할에서는 북한이 주권을 행사 중이며 관할권도 사실상 북한에 있습니다. 정전 협정을 감독하기 위해서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가 판문점에 설치되었고 스위스, 스웨덴,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4개국의 중립국 감시위원단도 구성되었습니다. 감시위원단의 역할은 협정 당사자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휴전협정 당사자인 유엔 사령부 또한 감시 대상자인 것입니다. 중립국감시위원단이 미국의 몽리로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 언제부터인지 전쟁의 당사자인 유엔 사령부가 그 역할까지 자임하고 있습니다.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협정 위반 여부를 감시하게 했던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사령부의 역할은 1950년에 결정된 이후 주한미군과 합병된 것을 제외하고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복장을 지적하며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한 곳은 유엔 사령부입니다. 이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유엔 사령부는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입니다. 지적질할 자격 자체가 없는데 당연한 듯 지적질해댄 것입니다. 종전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의 지피 방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권을 지킨다는 것, 그것도 휴전 상태에서 지킨다는 것, 주권을 위협하는 곳이 북한이나 중국, 일본뿐만이 아니라는 것, 대한민국 모든 언론과 정치인이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이브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것을 한국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와 미국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했고 고마웠다. 이제부터 내 나라 내가 지킬 테니 이제 그만 미국으로 돌아가라. 지켜준다느니 이런 막말 이제 그만 듣고 싶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